잘못될 경우에 탄핵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뒤 측근 인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 계엄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속될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에게 흘러나온 이야기라서 믿을 수 있을 듯합니다. 구속될 줄은 몰랐다. 많은 뜻이 녹아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온갖 편법을 쓰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란 죄목을 쓰게 될 줄도 몰랐을 겁니다.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들어서 수사를 한 뒤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처벌하려고 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또 계엄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는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경우에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대권 발동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 듯합니다.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서 국회를 통과시킬 줄은 비상계엄 구상 단계에서 계산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면서 탄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다가 기준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탄핵을 해야 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하여튼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 한 달 만에 그리고 구금된 지 51일 만에 또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에 구속 취소 판결을 받아서 석방될 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보낸 윤 대통령의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을 한 서울지방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더욱 진행된다면 추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 세우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재심을 들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구속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변치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독과 독수입니다. 해석하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한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만약 독수 독과 규정을 적용한다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조사가 무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 있을 수 없는 무능이자 독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는 살인만큼 한 채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터무니없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정말 대통령 구속과 처벌을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의도적으로 자행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수처의 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진행해온 심리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효력이 없는 형사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서 심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정인과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자료만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TV를 통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겠지만 정인들의 정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유와 협박 의혹에다가 진술 번복 등 정상적인 증거 자료로 쓸 수 없는 진술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시대가 구름처럼 몰려들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지만 변론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에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억지 판결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없도록 절차적 흠결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한 심리를 통해서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독과 독수란 관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헌재는 평일 때는 대법원이 진행하는 방식대로 신참부터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주심이 전체 진행 상황을 먼저 설명하지만 신참 우선 발표 형식은 유지됩니다. 이 방식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사내드린이라는 재판과 같은 형식입니다. 판관들 중에서 신참이 먼저 발표를 하게 하고 고참이 뒤에 발표를 하도록 해서 신참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이 구두로 기각과 인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오는 4월 18일입니다. 헌재는 이들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려고 서두르겠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후폭풍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칫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불가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재판정 밖에서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백송이나 대심판정에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홍성처럼 망고의 변천을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흠결을 무시해서 헌재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